안녕하십니까, 오픈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현상계 11강 유성생식의 세계입니다. 생식의 세계라고 보면 돼. 생식의 세계. 우리 사는 이 666의 세계가 생식의 세계예요. 뭐 여기는 이제 제목은 제가 유성생식이라 해놨는데, 이제 고등동물일수록 유성생식을 하고 저등할수록 무성생식을 하죠. 이 생식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새끼를 까야 되는 세계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새끼를 꼭 까야지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도 어찌 보면 부모에게서 이 몸을 물려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부모에게서 몸을 물려받고 이 물려받은 이 몸에 우리의 영혼이 타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몸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뭡니까? 혼과 영이죠. 혼과 영입니다. 그래서 실제 주인은 영이고 그 영이 우리를 이제 주관을 하고 조종을 하는데, 요 내용이 이제 우리의 주관하고 조종하는 이 영에 대해서는 또 내일 한 번 더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내일 이제 강의를 올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생식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생식이 두 가지 생식이 있습니다. 컴퓨터 자꾸 뭐 두 가지 생식이 있는데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이 있다. 무성생식의 특징은 뭐가 특징이 있냐면 여기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구분이 안 돼. 모체와 이제 자손이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자손이 자꾸 나와줘도 별다른 구별이 안 돼. 특히 분열법으로 분열되는 이러한 세포 분열 있죠. 핵 분열하듯이 얘네들은 구분이 안 돼. 구분. 얘네들이 뭡니까? 아메바, 집신벌레, 돌말, 세균들 이런 게 이제 이렇게 핵 분열하죠. 우리 세포들도 핵 분열을 하잖아요. 이 분열법으로 이렇게 분열하는 것은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그리고 출하법이라는 게 또 있는데 이 출하법은 모체와 자손이 구분은 돼요. 크기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돌출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게 효모, 말미잘, 히드라, 산호 요런 게 출하법이고, 그 외에 이제 생식에 무성생식에 포자생식하고 영양생식이라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아는 식물은 영양생식을 합니다. 식물은 무성과 유성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포자생식을 하는 것 중에서 버섯,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집에 뭐 안 좋으면 습한 데는 곰팡이 피죠. 곰팡이들 요런 것들이 이제 포자생식을 합니다. 이게 무성생식은 근데 특징은 뭐다? 똑같다. 다양성이 없어. 별로 그냥 똑같은 거야. 그 유전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모양 그대로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고등동물이다 보니까 이런 무성생식을 하지 않고 뭘 하느냐? 유성생식을 해요. 유성생식. 그러니까 유성생식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몇 대 몇이에요? 3억 대 1이에요. 경쟁력이 3억 대 1입니다. 자, 근데 왜 유성생식의 세계, 666 세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생식을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이 좀 이해를, 내일 강의를 더 이해를 하시라고 생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신에 대해서 강좌가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상이자에 대한. 아무튼 여기서 보면 무성생식에서는 어떻게 보면 결혼의 의미가 없죠. 결혼의 의미가 없습니다. 합체의 의미가 없어요. 합체가 아니라 뭡니까? 분리. 그죠? 합체가 아니라 분리입니다. 분리. 분리해서 자손을, 새끼를 까는 거죠. 근데 유성생식은 뭡니까? 합체를 해서 새끼를 까는 거예요. 제가 맨날 새끼 깐다 표현을 많이 썼는데, 광고를 내리고. 포자생식, 아까 이게 밑으로 그렸는데 글씨가 안 보이셨죠? 이제 글씨가 보이네. 그러면 우리는 유성생식에 있기 때문에 유성생식은 뭘로 새끼를 깐다? 합체를 해서, 즉 부모의 그 조화 속에서 자손이 나는 거죠. 그러면 분리가 되어 있는 존재가 합쳐져서 누가 난다? 자손이 또 난다. 근데 낳는데, 합쳐져서 낳는데 아빠의 정자의 그 유전자 코드, 즉 XX냐 XY냐는 이 유전자 코드에 따라서, 유전자에 따라서 여자가 날 거냐 남자가 날 거냐가, 그죠?
여자와 남자가 그 아빠의 정자의 그 유전자로 바뀌는 겁니다. 태어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옛날에 사람들 그랬잖아요. 애 낳으면 아들 선호 사상이 있을 때는 딸을 놓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사실은? 딸이나 아들이나 누구 책임이에요? 아빠 책임인 거야. 아빠가 정자를 주니까. 그런데 딸을 놓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딸을 놓으니까 노발대발 하잖아요. 며느리한테 난리도 아니잖아. 딸 낳았다고. 아들 낳아야 되는데. 그리고 새끼를 못 낳아.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새끼를 못 낳아. 새끼를 못 낳는 게 이제 엄마의 난자가 문제일 수도 있고 아빠의 정자가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성이면 뭐라고 해가지고 이제 절에 올라가죠. 조선시대 때 절에 가가지고 매일 올라가가지고 매일 올라가지고 거기다 기도하잖아요. 하물며 이제 며칠 지내면서도 기도하고 또 내려오고 기도하고 내려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좋게 이제 해가지고 궁합 날짜 만들어가지고 똑똑한 자손을 낳기 위해 가지고 그 신에게 기도드리면서 날짜를 잡아서 합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절에 가가지고 맨날 기도하다가 아기를 가져. 알고 보면 누구 아기예요? 그건 자기 남편 애가 아니라 절의 스님인 거야. 알고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예? 스님이 항상 좋은 곳에서 전기를 받다 보니까 힘이 넘치죠. 스님의 가져가지고 이제 남편의 애라고 그런 경우도 아마 많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남자 잘못이지 여자 잘못이 아닌 거야. 딸 낳았다고 해가지고 애 못 가진 것도 어찌 보면 남자가 좀 부실해서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유성생식을 통해서 무엇을 보장되고 있느냐면은 조화 속에 새 생명을 나게 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무성생식은 똑같죠. 유성생식은 무엇이 특징이냐면 다양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다양하잖아. 한 사람이 70억 인구죠. 70억 인구의 그 유전자 코드가 다 다른 거야. 하물며 이 지문을 봤을 때도 같은 지문이 없을 정도로 다양성을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것보다 핵심적인 내용 우리가 이제 이 매트릭스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유성생식 666도 곧 뭐예요? 매트릭스예요. 매트릭스. 어떤 매트릭스? 생식의 매트릭스다 이 말입니다. 생식의 세계. 근데 무성보다는 유성이 그래도 좀 낫다. 왜냐하면 무성은 분열법이잖아요. 말하자면 출하다 뭐다 하는 것도 다 분열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분열을 해가지고 분열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지만 유성생식은 분열되어 있는 존재성이 다시 뭐 하는 겁니까? 합쳐져서 뭐가 된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를 한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가 되는 겁니까? 더 우성적인 존재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한테 구박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 자식이 여러분보다 더 우월한 존재예요. 앞으로는 어떤 존재가 이제 태어날 것까지도 우리 선조들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선조들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러가지 예언이나 여러가지 내용에서도 다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거. 지금은 여러분이 엄마의 뱃속에 10달을 채워서 나오죠. 아무튼 뭐 다음 이야기는 생략하더라도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제가 여기 꺼내놨는데 이제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합쳐져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분열을 이렇게 수정란이 만들어져 가지고 세포가 2세포, 4세포, 8세포 그 다음 배반폭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배아세포예요. 배아세포가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 128개가 만들어져야지 비로소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러분의 외형과 내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외형은 외적인 요소죠. 외적인 요소로 보여질 것과 내적으로는 무엇을 담고 있어야 되잖아요. 소화기관이나 장기나 뼈나 뇌 이런 걸 다 담고 있어야 되잖아요. 외형은 여러분의 피부 이런 것들 손톱 발 모양 이런 거 형체가 만들어지죠. 그 형체의 기초 기반이 되는 것은 몇 개? 128세포 배아세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2, 4, 8 이게 늘어나는 게 자 여기 하나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늘어나요. 첫 번째는 2개
두 번째는 4개, 세 번째는 8개, 네 번째는 16개, 다섯 번째는 32개, 여섯 번째는 64개, 일곱 번째 날에 일곱 번째에 128개. 일곱 번째 분열할 때 128개가 분열이 돼요. 자, 7개까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제가 일곱 번째까지. 자, 여기서 이제 128개 분열을 하고 여러분이 이제 형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형체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직전에 무엇이 들어오느냐면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영혼이겠죠. 말하자면 여러분의 영혼이 타고 들어와서 엄마의 자궁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유성생식의 세계는 이와 같다. 근데 이거 보면 이거 뭐가 같아요? 컴퓨터 비트수가 똑같은 거지. 컴퓨터 비트수. 컴퓨터 비트수 2비트, 4비트, 8비트, 16비트, 32비트, 64비트, 128비트. 여러분 컴퓨터가 지금 윈도우로 따져보면 지금 64비트에 해당하는 컴퓨터 이제 그 기종이 지금 64비트에 해당하는 컴퓨터 기종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죠. 그래서 64비트에 돌아가려면 윈도우 10을 깔아야 된다. 윈도우 7도 괜찮고요. 10도 깔아야 된다. 하고 이제 이렇게 비트 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컴퓨터 비트 수는 또 128비트 또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그렇게 써야 된다 하고 또 나오겠죠. 아무튼 비트 수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똑같아. 어디하고 똑같나? 인간이나 컴퓨터나 같아요, 달라요? 원리는 똑같은 거야, 여러분. 원리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요 내용은 매트릭스 강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세미나 매트릭스 비밀이 있죠. 그때 여러분 이렇게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유성생식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이유는 왜 알아야 되냐면 이 유성생식을 알면 무엇에 자유롭냐면 생식의 세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요거 제대로 못 깨치면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해요? 남자는 여자에 집중하고, 그죠? 남자는 여자에 집중하고 여자는 또 자꾸 누굴 만나라고 그래요? 남자를 만나려고 그러죠. 만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지금 불안전하기 때문에 서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보완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남자에게는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에게는 남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생식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상위 존재로 갈수록 이거는 666입니다. 666 말하자면 777의 세계 말하자면 상위 존재일수록 요런 개념이 즉 하위 개념일수록 조금 낮은 개념으로 가지만 상위 개념일수록 상위로 가는데 이 관계는 제가 내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강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하위 개념이다 보니까 생식의 세계에 여러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성에너지에 너무 빠져 있는 거지. 성에너지 제가 설명드렸죠? 네. 탄트라 에너지 설명드렸었습니다. 여기에 너무 빠져버려. 이게 단 줄 알아버려. 네. 왜냐면 당연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식의 세계에. 근데 요거를 이제 좀 벗어 던져버리면 다른 개념의 남자 여자가 또 나타납니다. 다른 개념의 말입니다. 그거는 그 개념은 내일 전에도 얼핏 제가 이야기는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시는 차원 한도 내에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웬만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쭉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현상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하위 개념을 벗어 던져야지. 여러분이 제가 뭘로 만들고자 하는 거냐면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신. 아, 내가 신이야. 여러분은 신입니다. 하니까 내가 신인가? 그러면 너도 나도 다 신이네. 이래가지고 이제 그죠? 네.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신이라는 거를 안 거지 신이 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이 된 게 아니고 신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제 그 단어상 뜻적인 의미에서 아신 거지. 자유자라는 것을 안 거지.
알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핵 분열을 통해 가지고 자손이 나듯이 이제 여러분이 안에서 이제 폭발적인 깨달음이 생겨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뭐가 되냐면 신이 돼 버려야 되는 거죠. 저의 목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을 다 깨우고 모든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것이 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 주인이 되고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이제 상위 개념입니다. 그러면 신은 또 어떻게 관계에서 맺어지는 거냐? 우리가 먼저 고대 그 내용 보면 오컬트나 이런 내용 보면 신이 사람하고 자꾸 관계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잘못 오해된 내용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신이 뭐 남자 여자 뭐 이런 여자의 그 이쁜 모습을 보고 저 취했다 이러니까 이제 그 내용만 보고 이제 진짜 그런 줄 아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런 신은 신이 아니고 걔네들도 유성생식에 있는 666 세계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777 요 이상의 세계가 아니라니까. 666 그 생식의 세계에서 우리보다 조금 과학 문명이 좀 앞선 존재들인 거지.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생식의 세계에 있는 존재들인데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면 그 유성과 무성 생식을 좀 더 뛰어넘는 생식의 세계가 또 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생식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뭐가 나냐면 우리가 아는 그 신이다, 내가 신이구나 하는 그 근본적인 그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뭐 더 이상 설명하기가 좀 어렵고 내일 또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우리는 생식의 세계에 살고 있다. 결국은 뭡니까? 똑같다. 컴퓨터 비트 수나. 그리고 여기서 생식이 자유로워지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를 품는 것만 해도 간음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에 드는 여자를 품을 수는 있잖아요. 마음에 품을 수 있잖아요. 마음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우 저 여자하고 사고 싶어. 남자만 다 간음하는 거네, 그죠? 여자는 남자하고 자고 싶은 건 없나? 똑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근본이적으로 요런 생식의 세계에 와 있다는 거를 깨쳐버리면 아예 그런 이러한 욕심을 안 가집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끌리고 여자가 남자한테 끌리는 이러한 욕심이 안 가집니다. 다만 그냥 뭐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외롭고 하니까 이제 같이 뭐 지내려고 하는 경향은 있겠죠, 사람들이. 우리가 하면 이제 뭐 같이 살고 싶어서 왜 집안이 좀 안정적이어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조금 모양새가 있어야지 또 살아가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다. 거기에 너무 집중할 필요도 없고 집중이 안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우리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좀 아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다 해도 뭐 지금 또 15분 20분 다 됐네요. 아무튼 이 신의 관계, 우리 더 한 차원 더 높이 말하자면 777에 해당하는 세계, 888에 해당하는 세계, 999에 해당하는 세계의 입장에서 한 차원 더 높이 봤을 때는 이러한 생식의 세계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그걸 설명하고 말한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걸 내일 시간을 통해 가지고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